설을 맞아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강원도 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휴 내내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명절을 앞두고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 위생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강릉 금진항에서 출항하던 어선 2대가 서로 부딪혀 50대 선장 1명이 숨졌습니다. 해경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을 훌쩍 넘겨 이번에도 룰 없는 선거 공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는 여전히 난항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설을 앞두고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역을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강원 지역은 지난해보다 10만여 대가 늘어난 180만 대의 차량이 도내 고속도로를 이용할 전망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설을 앞둔 문막휴게소 일대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과 인천 방향 모두 통행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강원권 고속도로는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모두 181만여 대가 드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교통량이 지난해보다 5%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설 당일에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44만 대의 차량이 도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번 연휴 귀성길은 설 전날 오전, 귀경길은 설 다음 날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에서 오는 차량은 9일 오전 7시에서 오후 1시에 가장 많겠고 서울로 가는 차량은 10일 낮 12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몰릴 전망입니다. 가장 혼잡한 시간대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5시간 5분, 인천 방향은 4시간 40분으로 평소 주말보다 1시간가량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도 양양 방향 3시간 10분, 서울 방향 3시간 35분 정도로 평소보다 30분 이상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도로공사는 소형차 전용 갓길 차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감속 차로를 연장하는 등 소통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모쪼록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설 연휴 되어야 할 텐데요.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차 차량을 후미 차량이 추돌하는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놓은 후 우선적으로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갓길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한 후에 연휴 기간 날씨도 포근할 전망입니다. 다만 늦은 밤부터 아침 사이 안개 끼는 곳이 많아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날 오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3에서 5도 정도 높겠지만 설 다음날 오후부터는 기온이 차츰 평년 수준으로 낮아지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이번 설 연휴는 전체 인구의 55%가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활기 넘치는 명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가족, 친지가 모이는 명절 안전하게 보내셔야 할 텐데요. 최근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생존력과 전파력이 높은 만큼 손 씻기 등 위생 수칙을 각별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넷째 주까지 강원도 내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54명,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는 데다 전파력이 높습니다. 겨울철 굴이나 바지락, 조개 등 어패류가 주요 감염 경로로 꼽히는데 구토나 설사, 복통과 오한, 발열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침이나 분변을 통해 쉽게 전파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을 자주 씻고 음식은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명절엔 개인 위생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손 씻기가 감염 예방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또 식사나 조리 전에 제대로 익혀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80도 이상으로 조리를 해서 먹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염자가 발생했을 경우 생활 공간을 분리하는 등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만일 명절에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연휴 기간이라도 가까운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 의료 정보 제공이라는 앱이 있거든요. 자기 위치 기반으로 돼서 그 주변에 이제 어떤 의료기관이 있는지 다 표시가 되거든요. 보통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해뒀어요. 문 여는 시간대도 다 표시가 되어 있어서 확인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노로바이러스 전파력이 높은 만큼 감염 후 증상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이틀 정도는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8일 오전 7시 30분쯤 강릉시 옥계면 금진항에서 어선 2대가 출항 중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을 몰던 50대 남성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동해해경은 승선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원광수 원주시장이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현장을 견학했습니다. 김 지사와 원 시장은 지난 7일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의 생산 공정을 둘러봤는데요. 또 박승희 CR 담당 사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과 만나 반도체 산업과 기술 동향, 기업 투자 여건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방문해서 반도체 교육센터 유치 등 도내 반도체 관련 사업 성과를 전달하고 반도체 산업에서 강원도의 역할을 찾기를 기대한다며 도내 반도체 생태계 조성 계획에도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과 지역사회가 답보 상태인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횡성군 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횡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상생 협력을 통한 원주 횡성 발전 방안 수립 연구 용역 결과를 공유했는데요. 횡성군은 지역의 주요 현안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용역 결과와 위원회 제안 의견을 반영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횡성군 횡성읍의 39개 리는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37년간 규제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에서는 최종 선거구 획정을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입니다. 매번 총선 때마다 선거구 합의를 놓고 여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은 선거 1년 전. 하지만 이 약속은 총선 때마다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9대 총선은 선거 44일 전, 20대 총선은 42일 전에야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됐습니다. 21대 총선은 선거를 39일 남기고서야 확정됐습니다. 뒤늦게 바뀐 선거 지형에 후폭풍도 상당했습니다. 후보가 경선 결과에 불복하거나 획정안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시민단체도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 불법적인 선거구 획정을 밝혀내고 이런 양상은 이번 총선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야는 의석수의 변화가 있는 경기 부천과 전북을 비롯해 일부 선거구를 두고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석수를 줄이느냐 유지하느냐에 따라 당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특히 선거구가 축소되면 같은 당 현역 의원끼리 집안 싸움을 해야 하는 곳도 있다 보니 여야 신경전은 더 치열합니다. 첨예한 갈등 속에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2일 전체 회의도 취소했습니다. 선거구 협상에서 이제 분구해야 할 지역과 또는 통합해야 할 지역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지금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설 전이나 설 직후에 아마 좀 더 본격적으로 협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번 주 본회의 의결이 물 건너가면서 빠른 획정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2월 말이나 늦어도 3월 초경에 임박해서 여야 간의 선거구 획정, 그러니까는 선거법이 개정되는 예전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할 거라고. 당초 획정위가 조정 대상으로 정한 선거구는 전국 30여 곳. 총선 직전까지도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과거 선거구 그대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원주시와 강원 이모빌리티 산업협회는 지난 7일 시청에서 자동차 부품 및 이모빌리티 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광수 원주시장과 강원 이모빌리티 산업협회 21개 회원사 등 30여 명이 참석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나누고 기업 지원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참가 기업들은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 자동차 산업 관련 기업 유치, 미래차 산업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요청했습니다. 원주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지원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원주시는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 구현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자치 행정과장을 실장으로 하고 선거 담당 부서 직원 등 2개 반으로 구성된 공명선거 지원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공명선거 지원 상황실은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업무 추진을 위해 원주시 선관위, 경찰서 등 선거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선거 상황 종합관리, 사건 사고 대응 등 업무를 담당합니다. 강원 액화수소 규제자유 특구 참여기업이 동해 북평 산업단지에 강원지사 사옥을 짓고 본격적인 연구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 액화수소 규제자유 특구 사업과 강원도 동해시의 수소 전문 기업 육성 사업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수소 필터와 수소 저장체 분야 실증 사업에 참여해온 금강 C&T가 동해에 둥지를 틀었다고 밝혔는데요. 강원 액화수소 규제자유 특구 사업은 지난 2020년 8월 지정돼 올해 11월까지 액화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 등 전주기 산업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와 실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구 사업에는 현재 23개 기업과 3개 기관이 참여하며 오는 11월까지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 모두 326억 원이 투입됩니다. 춘천시가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 교육을 추진합니다. 교육과정은 스마트폰, 인터넷, 정보화 기초 등 14개 과정인데요. 수강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13일부터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배워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천 행성 영월평창 국회의원 예비후보 기호 1번 허필홍입니다. 우리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상가들은 경기 침체로 빈 점포만 늘어나고 있으며 농촌 지역은 농자재값, 비료값 인상에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대 때부터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홍천군의원 2번, 홍천군의장, 홍천군수 2번을 역임했습니다. 지역의 사정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소멸과 경기 침체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과 발전과 행복을 만들겠습니다. 비록 어려운 싸움이 되겠지만 뜨거운 열정과 최선의 노력으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기호 1번 허필홍 함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홍천 행성 영월 평창군 국회의원 후보 진보당 강석헌입니다. 밥 한 공기 300원 쌀값을 보장하라.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물덮을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마지막까지 외쳤던 구호입니다. 촛불항쟁이 일어나고 대통령이 바뀌고 여야가 바뀌었지만 농민들의 이 소박한 구호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4월 10일 총선은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지긋지긋한 양당 구도를 허무는 총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 물꼬를 진보당 강석헌이 트겠습니다. 척박한 강원도에 진보 정치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